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트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옆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위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외계인, 외계체와 부딪히지 않아야만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설정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외계체를 격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 실행되고 나면요, 이 원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실행하고 나면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선언이 되고, 생명력, 몫에 해당하는 snum이라는 것이 하나 있도록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좌표에 해당하는, 플레이어 좌표에 해당하는 x 그리고 y가 스크린 폭과 높이를 중심으로 설정됐었습니다. 시작될 때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에일리언, 즉 외계체가 어떤 위치에 나타날지를 X축으로는 랜덤하게 만들었었고요. Y축으로는 0번 좌표부터, 그러니까 가장 상단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스피드는 3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현재는 폴스로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종료되지 않는 한은, 완료되지 않는 한은 계속 while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벤트를 get 해오게 됩니다. 이게 파이 게임에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벤트 get이라고 해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 입력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넣었을 때의 정보를 get 해올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정보가 이벤트란 이름을 가지고 이 아래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이벤트라는 것의 타입이 quit과 같으면 종료가 되도록 만들었었는데요. 이 quit이라는 것은 마우스로 윈도우의 X 버튼 눌렀을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게임과 시스템을 종료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if 문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exchange라는 것을 먼저 선언했어요. exchange는 뭔가? 바로 이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0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벤트 타입이 파이 게임이 키다운, 즉 키보드를 눌러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그 정보를 받아와서 기능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벤트 하위에 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만약에 K 언더바 레프트, 즉 왼쪽 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런 조건이 되면 X는 마이너스 3을 시켰고요. 그 이벤트 키가 오른쪽 키일 때는 X를 우측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자, 이 상황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에 미사일이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키다운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키다운이라는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yGame.org를 접속하시거나 그냥 구글에서 파이게임이라고 치면요, 여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 도구로 인해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한 이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는 거 잠깐 보면요, pygame.event.get 이렇게 돼 있으면은 get events from the queue, 그러니까 입력 도구들에 발생되는 어떤 큐가 있을 텐데 그 큐의 정보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키도 있는데요, 일단 키로 보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키보드를 버튼 눌렀을 때에 get pressed 이렇게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그냥 키 자체의 정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event.key라고 하는
저 event.key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키보드 입력을 말하는 거죠. event.key라는 것이요. 이것이 파이게임에서 kleft에 해당하는지 kleft에 해당하는지 혹은 kright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left arrow, right arrow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바에 대한 정보가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검색 안 하셔도 나오네요. K 언더바 스페이스가 바로 스페이스인 겁니다. 자, 이제 키 다운을 했을 때의 정보가 event.key가 타이핑하는 게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키가 만약에 파이게임에서 제공되고 있는 키보드고 스페이스라고 해볼게요. 라면 이제 미사일을 진행할 건데요. 근데 이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기록될 거냐면 미사일 XY 좌표가 들어가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개수가 정보가 몇 개가 있는지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사일 개수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룰인데요. 일단 여기는 따라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바로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위치하고 있는 X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플레이어의 Y좌표로부터 미사일이 출발해야 되겠죠. 사실은 세부 조정을 해줘야 되지만 일단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똑같이 미사일을 XY에다가 기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펜드를 통해서 이 정보를 누적해 갈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미사일의 X 정보랑 미사일의 Y 정보를 같이 누적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제 애프터 어펜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어펜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펜드를 했을 때 정보를 이렇게 미사일 XY라고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 XY 정보가 이제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펜드가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X랑 Y 좌표는 계속 변할 거잖아요. 플레이어가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 플레이어의 움직인 정보가 미사일 정보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엔 방향이 위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픽셀 숫자가 적어질지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미사일을 먼저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점점 채워져 가는 거죠. 이제 바로 미사일 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주선 이동 범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런데 이게 미사일 정보가 없으면은 진행되면 안 되니까요. 0이 아니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다음의 것을 수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지 않았는데 이 정보가 계속 돌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포문을 만드는데 enumerate 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단 인덱스에 해당하는 i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좌표에 해당하는 bxy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함수 이름인데요. 이 number rate입니다. 숫자를 밖으로 세다라는 뜻인데 이따가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XY를 인수로 넣어주면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enumerata라고 하는 것이 이 number라고 할 때 num을 가장 중심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넘버를 바깥으로 세워주다, 열거해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용례 같은 것들이 검색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docs.python.org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기본 제공되고 있는 내장 함수 사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pythontips.com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데서 어떤 필요로 하시는 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릭을 했고요. 이 enumerata에 대해서 영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enumerate는 파이썬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펑션,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유용성은 한 줄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newcomers, 이 파이썬이란 세계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드밴스 프로그래머스, 약간 앞서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enumerate라는 기능은 루프를, 뭔가 something, 어떤 대상을 루프 돌 때에 자동으로 카운팅을 해주는 카운터가 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요. myList라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페어까지 이렇게 문자열을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이 리스트를 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enumerate 괄호하고 myList라고 해주면요. 이 안에를 세어주는데 이때 value랑 카운터, 즉 이 몇 번째 거인지를 같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웃풋을 보면 0 하고 애플, 1 바나나, 2 grapes, 3 pear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덱스를 붙여줘가지고 같이 이야기해줍니다. 이때 받아올 때 카운터라는 말로 이 숫자가 들어가고요. value라는 곳에 이 각각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겠죠. 리스트에 그 엘리먼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i가 있고 bxy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이 enumerate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bxy가 결국에 이 미사일 언더바 xy라고 하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요.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되고요. 그것의 인덱스가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bxy, 1번 인덱스 0에 해당하는 bxy, 1에 해당하는 bxy, 2에 대해 해당하는 bxy 쭉쭉쭉 가면서 이 미사일 언더바 xy만큼 이 포무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bxy는 미사일의 x좌표와 y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y좌표는 bx 이 대괄호하고 0에 들어가 있고요. y좌표는 bx 대괄호하고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셀 숫자가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이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쪽이 0이고 아래쪽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거였기 때문에 800이 600이라고 치면은 이게 800, 이게 600이었거든요. 그래서 600으로부터 마이너스 10씩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590, 580 이렇게 쭉쭉 줄어들면서 올라간 거고 그것이 요 bxy 대괄호 1에 점점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한번 프린트 i, bxy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bxy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enumerate 안에서 결정되겠죠. 그러면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렀더니 왼쪽이 점점 어떤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뭔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가 있겠죠. 360.4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bxy라고 하는 360.450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계속 여기 출력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냐면 미사일 XY라는 정보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제 bxy가 변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bxy가 뭐였냐면요. 바로 미사일의 위치인 겁니다. 미사일이 이동을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됐으니까 이동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쭉 기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조건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미사일 XY의 정보가 길이가 0보다 0이랑 같지 않으면 BXBY라고 하는 정보를 미사일 XY로부터 가져와서 드로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정보를 드로우 해주게 되죠. 자, 이 BXBY를 미사일에 대하여 그림 그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미사일이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하면 될까요? 네, 앞서서 플레이어 그리고 외계인 거기에 정의했던 그림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로드라는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사일 정보가 miss.png에 있죠. 그래서 mis.png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키를 누르면 미사일 XY 정보가 이렇게 어펜드가 되어 가죠. 미사일 XY라는 곳에다가 그러고 나면은 미사일이 알아서 마이너스 10씩 이동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 XY의 인덱스 1에 대해서 쭉쭉쭉 i가 이제 인덱스가 추가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사일이라는 정보가 지금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네, 글로벌하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정보가 나가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발사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요. 여기 그 BXBY 출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Y축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이 데이터 자체에 무리가 가겠죠. 불필요한 정보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가 어떤 조건이 되면은 초기화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BXY1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그러니까 미사일의 Y축 정보가 만약에 0 이하이면 0보다 작아진다는 건 화면 밖으로, 화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미사일 언더바 XY라는 거를 리무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보가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화면 출력을 안 하게 되니까. 미사일이 위로 올라가서 윈도우 바깥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리무브 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가 만약에 발생하면 이제 패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웬만해서는 익셉트가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이 좀 적거든요. 코드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멈춰버리죠. 왜일까요? 이 미사일 정보가 쭉 감소가 되다가 0보다 작아지니까 아까 좌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BXBY 정보가
이 미사일 X, Y 정보를 받아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인공의 딱 중간에서 출발을 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서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그림은 0,0에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Y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가장 왼쪽 이 상단이 0,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Y 좌표를 그리면 가장 왼쪽 위로 기준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약간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얼마나 와야 될까요? 플레이어 길이, 플레이어의 너비가 있는데 그거의 절반만큼 오면 되겠죠. 그리고 어, 왼쪽 위에 있지 않고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지만 이렇게 내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출발하게 됐는데요.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갔네요. 이거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레이어 위스가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아서요. 플레이어 위스를 좀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 되죠. 네, 어느 정도 중간에 온 것 같아요. 아마 한 48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중간에서 나오네요. 조금만 더 낮출게요. 46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 중간에서 나간 느낌이 나네요.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외계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조건에서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상이 있고 발사가 되었을 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겹쳐질 때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외계체의 숫자와 겹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수치와 적과의 만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사일 정보랑 그 외계체와의 겹침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if bxy, 이 방금 말했던 미사일의 좌표, y좌표가 이 적이었던 에일리언 y좌표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에일리언을 부딪혀야 되는 거니까 더 아래에 있을 때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x좌표, x좌표가 에일리언 x, 적의 위치, x좌표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이 그림 그려진 거에서 이 그려져 있는 외계인의 x좌표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이 부딪힌 게 말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x좌표가 에일리언이 이제 그려져 있는 폭보다는 작아야만 하겠죠.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그림보다 이 미사일이 X축으로 봤을 때는 저 왼쪽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왜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의 정보를 제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적도 없애야만 합니다. 적을 없애버려가지고 아까 원래 화면 가장 바깥으로 갔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에일리언의 X좌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초기화했던 그 장면. 그것과 동일하게 아예 에일리언의 X좌표를 랜덤하게 바꾸고 Y좌표도 0으로 바꿔야만 하는 겁니다. 초기화를 다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제가 if 문에다가 콜론 하는 거를 잊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발사 잘 되고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겹쳐지면은 잘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왜 제 미사일을 2개 이상 발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했잖아요. 뭔 말이냐면요. 이 하나의 미사일이 끝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2개까지는 발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발사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제가 지금 타이핑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3번째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발사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2가 아니라요. 4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발사가 되죠. 하나, 둘, 셋, 4개까지 되고 그 다음에 발사가 안 되죠. 네, 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4개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여서 적과 부딪히게 하고 적도 제거하고 충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거가 되었을 때 점수가 추가가 되고 또 음악 효과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